네, 어제 중요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판결인데요. 그러나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우 기자가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요. 먼저 어떤 문화재길래 이렇게 소송전까지 했는지 직접 그 가치를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민족의 그 문자 자주 독립선언서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세계 초인류 문화재로서 거룩한 문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주본 그 상단과 하단에 그 안동본에서는 볼 수 없는 문자의 견해가 첨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동본을 통해서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와 그 사료적 의미가 밝혀졌는데요. 그 시대별 학자의 어문학적 견해가 쓰여 있는 상주본은 또 다른 큰 그 연구 성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께서는 꼭 한번 공개가 돼서 보고 싶다 이렇게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베이키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어요. 이 국가가 상주본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대법원이 강제 회수가 부당하지 않다 이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상주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 문화재가 처음 공개된 것이 2008년, 그 뒤로 이제 10년이 넘게 소유권 분쟁이 지리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랑은 사실 최종 판결이잖아요. 네. 나왔는데도 베이키 씨는 계속 소유권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강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 상주본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사실 어떻게 베이키 씨가 소장하게 됐는지 그 출발점도 궁금하거든요. 예, 원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아주 소중한 귀중한 책인데요. 네. 원래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글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독창적인 창작물이다 보니까 좀 뭐 배가 아팠는지 이게 뭐 한자를 뺏긴 거다, 또 외국의 어떤 문자를 뺏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비하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례본이 딱 발견이 되니까 여기에 훈민정음이 한글이 발음 원리에 기초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문자라고 밝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 그런 주장이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만큼 귀중한 자료인데 이게 원래 일제 강점기 때 그 잘 아시는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 책을 발견하고 기와집 한 채 값을 주고 샀습니다. 사서 보존을 하셔가지고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의 그 호를 따서 간송본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에 베이키 씨가 한 권 더 발견했다면서 세상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게 상주본이군요. 네. 이제 이분이 상주에 계시니까 상주본이라는 이름을 달고 네. 세상에 공개됐는데 베이키 씨 말로는 그렇습니다. 오래된 자기 집을 수리하다가 네. 지붕 어디 밑에서 발견했다. 이러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법원에서는 그 후에 배 씨가 소유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주였다. 또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배 씨가 2008년 7월경에 자기 집에서 발견됐다는 불탄 자국이 있는 해례본을 사진으로 공개를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네, 그렇게 공개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그 즈음에 상주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상을 하던 네. 조모 씨라고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분이 그거는 원래 그 내 가게에 이 베이키 씨가 와가지고 다른 고문서 두 상자를 30만 원 돈에 사가지고 가면서 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해례본을 몰래 끼워 넣어서 가지고 간 것이다. 훔쳐가다. 즉 말하면 이제 이 절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게 막 소송이 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조 씨, 그러니까 네. 돌아가신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이키 씨는 그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요. 네. 아마 이 사망한 그 조 씨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경에 네. 사망하기 전에 그 얘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찾으면 그거는 국가로 기증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배 씨가 국가나 혹은 조 씨에 돌려주지 않으면서 또 형사소송, 또 뭐 민사소송 다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이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네. 참 많이 얽혀버렸는데요. 조 씨가 베이키 씨를 상대로 그 체계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거의 동시에 네. 말하자면 이
배익기 씨가 말하자면 조 씨의 집에서 책 훔쳐온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절도로 고소를 했는데 이 형사재판에서 배익기 씨 1심에서는 절도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징역 10년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게 무죄라는 게 대부분에서 확정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상황인 거죠. 민사적으로는 조 씨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네. 조 씨가 국가로 넘겼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아 있는 겁니다. 네. 형사적으로는 배익기 씨는 이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는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거라는 게 인정이 된 인정이 거네요, 된 셈인 거죠. 사실상요. 그 민사와 형사의 재판이 분리됐기 때문에 네. 이런 얄궂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복잡한 일을 도진기 변호사님께서 아주 차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복잡하시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백익기 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내놓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 그게 최소 1조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사례금을 얼마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한 10분의 1 정도를 10분의 1이면 1,000억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000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000억을 받아서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000억 원을 줘도 나는 국가에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은우 기자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잖아요. 여전히 저 입장 고수하고 계시던가요? 정확히 말하면 1,000억 정도를 줘야 이제 국가에 양도할 의향이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십니다. 네. 애초에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발견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10분의 1 정도의 지분은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상주본이 지금 1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보도나 평가가 있으니까 그의 10분의 1, 1,000억은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배익기 씨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화제를 읽고 난 뒤에 상심 끝에 그런 양반을 냈던 것은 이미 공표된 지가 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아직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유효하다. 1,000억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어제 대법원에서 이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솔직히 1,000억 원까지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을 보면 애매하긴 한데 보세요. 지금 조모 씨가 넘겼기 때문에 국가 소유가 됐어요. 네. 국가 소유인데 지금 배익기 씨가 소장하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거를 돈 주고 산다? 아니 국가 건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문화재청에서는 아마 17일경에 미팅을 할 것 같아요. 만나서 설득을 네. 해보는데 네. 설득이 되기 전에 힘들면은 3회 정도에 또 소환합니다. 또 네. 이렇게 보내가지고 만났는데 안 되면은 강제 집행할 거예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해도 내가 알기로는 배익기 씨가 집안에 있을까? 꼭 숨겨놨으면 어떨 거예요? 많이 숨겼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니까는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만나도 보고 강제 집행도 하지만 그래도 또 플러스 해가지고 문화재보호법으로 저기 은닉이라든지 훼손은 왜 얘기가 나오냐면 저 아마 그 상주본을 내가 알기로는 각장을 다 뗐다고 그래 한 장씩. 네, 한 장씩 뗐다고. 그러면 훼손이 된 얘기를 거예요. 한 그러니까 적이 있었죠. 훼손하고 은닉죄로 적용해가지고 처벌할 건데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백기 씨가 나 몰라 멋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감춰놓게 되면은 참 회수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 가장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주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이 기자에는 혹시 귀뜸을 해 주셨나요? 통화했을 때 살짝 귀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뭐 상주본의 소재가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이게 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왔지만 실물을 본 사람은 사실 배익기 씨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퀴를 쥐고 있는 배익기 씨한테 이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있어도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고 없으면 없다고 더더욱 말을 못하는 이런 처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는 당연히 국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문화재청에 제일 먼저 신고하고 알리고 그걸 공개했던 것인데 문화재청도 그 신고 들어온 거 보고 그렇게 무례배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무고로 이래 얽어낼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진상규명만 하면 자연적으로 다 풀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조금은 좀 억울하신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없어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말 우리 정부가 배 씨의 집이라도 뒤져서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배익기 씨 입장은 어떤 힌트도 주기 싫다는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아예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법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을 뒤져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집 뒤질 수 있는 근데 거예요? 한 번 예전에 시도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집에서. 아, 그렇군요. 이미 다른 곳에 은닉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베이킷이 처벌이라든지 뭐 강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화재의 보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 문화를 다치지 않고 회수를 하려니까 저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화재 잘 보관되어 있기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